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이 뭔지 아세요?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얼마 전 지하철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가 웃으며 하신 말씀입니다. 옆에 앉은 손녀가 게임을 하고 있는 동안 그는 창밖을 한참 바라보더니 제게 이렇게 덧붙였죠. 젊을 땐 일 안 하면 불안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불안하지가 않아. 내가 왜 그렇게 바쁘게만 살았을까 싶어. 그 짧은 말이 이상하게도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해야만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배워왔잖아요. 일하지 않으면 무능력한 사람 같고 바쁘지 않으면 뒤처진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은퇴하고 나니 그 생각이 얼마나 쓸데없었는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은 은퇴 후 아무것도 안 하는 행복을 온전히 누리는 법,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할 현실적 준비와 마음가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사례 1.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던 그가 이제는 7시에 일어나 커피부터 내린다. 이영철 가명 67시는 은퇴 전까지만 해도 건설 현장 관리소장으로 일했어요. 새벽 4시에 일어나 5시 반 첫 차를 타고 현장으로 갔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으니 은퇴하면 늙어서 아무것도 못할 거라고 생각했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아침 7시쯤 눈을 뜨면 먼저 커피를 내리고 베란다에서 한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국화꽃에 물을 주고 오전엔 재래시장에 장 보러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한심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이 제일 행복해요. 오히려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살 필요 있었나 싶어. 이젠 한 달에 한두 번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할 때가 제일 기다려져요. 이영철 씨가 강조한 건 한 가지였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 것. 평생 직장에 매달려 살다 보면 잠시라도 멈추면 큰일 나는 줄 알게 됩니다. 하지만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게 있죠. 늦잠의 행복, 커피향의 위로, 바람 부는 오후의 고요함. 이건 준비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사치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사례 2. 처음엔 불안했지만 작은 수입보다 쓸 돈 관리가 더 중요했다. 두 번째 사례는 한때 유명 대기업 인사팀 부장이었던 정미화 가명 65시의 이야기입니다. 퇴직 직후 3개월간은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닌가라는 공포 때문에 숨이 막혔다고 해요. 정작 돈은 모아놨는데 불안했어요. 그땐 작은 알바라도 해야 하나 싶었죠. 근데 재무 상담을 받고 깨달았어요. 중요한 건 은퇴 후 작은 수입이 아니라 쓸 돈을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정 씨는 우선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 매달 쓸 수 있는 금액을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고정비통신비, 보험료, 관리비, 식비와 변동비 외식, 취미, 손주 용돈을 나눴죠. 결국 알바를 하지 않아도 한 달 생활비는 충분하다는 사실을 확인하자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월 200만 원 안팎으로 살아요. 하고 싶은 건 다 하면서요. 백화점 대신 재래시장 가고 택시 대신 버스 타면 되더라고요. 덕분에 주말마다 성당 봉사도 다니고 라틴 댄스 배우면서 살만 납니다. 이 사례가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노는 삶이 불안한 이유는 돈이 모자라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지 몰라서입니다. 구체적인 계획만 세워두면 일하지 않아도 행복한 삶은 가능합니다. 사례 3일년간 무기력했지만 결국 하루 루틴을 만들자 숨통이 트였다. 마지막 사례는 최진석 가명 70시 이야기예요. 은퇴하자마자 노는 게 이렇게 좋을 수 있나 하고 며칠간 날아갈 듯 했답니다. 그런데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감이 밀려왔어요. TV만 보고 있으면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더라고. 아들이 퇴근하고 들어오면 더 초라하고. 그는 우울증 약까지 처방받을 정도로 힘들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퇴직자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이런 조언을 했답니다. 너 하루 루틴 만들어봐. 아침엔 운동, 점심땐 독서, 오후엔 낮잠, 저녁엔 산책. 별거 아니어도 하루를 짜봐. 그 말을 듣고 최 씨는 매일 아침 6시 기상 7시 공원 산책, 9시 시장 보기, 10시 독서, 12시 점심, 1시 낮잠, 3시 손주, 픽업, 5시 저녁 준비, 7시 TV 시청, 10시 취침, 이렇게 하루 일과표를 짰습니다. 하루하루가 무의미하지 않으니까 살 것 같더라고요. 딱히 돈 드는 것도 없고 오히려 건강해지고.
그는 지금도 매일 이 루틴으로 살고 있어요. 무엇보다 놀라운 건 이렇게 단순한 일상이 그에게 살아있다는 감각을 준다는 것입니다. 은퇴 후 노는 삶을 행복으로 바꾸는 세 가지 인사이트. 이 세 가지 사례에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용기. 노는 게 불안하다면 그건 지금껏 노는 법을 배워본 적이 없어서입니다. 늦잠을 자고 아무 목적 없는 산책을 하고 멍하니 앉아 바람 소리를 듣는 것. 이게 사치가 아니라 은퇴 후 삶의 본질입니다. 작은 수입보다 쓸 돈의 계획이 중요하다. 은퇴 후 삶에서 월 30만 원, 50만 원의 부수입을 위해 불필요하게 노동시장에 매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생계가 어렵다면 필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먼저 매달 얼마가 필요하고 얼마가 들어오는지를 계산해 보세요. 막연한 불안의 80%는 숫자를 모를 때 생깁니다. 하루 루틴이 곧 정체성이다. 나 누구지? 라는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사람은 금세 무기력해집니다. 하루에 단 하나라도 자신이 매일 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정체성이 됩니다. 운동, 봉사, 산책, 독서, 손주 돌보기 이 모든 게 여러분의 존재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우리 모두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사람이 되어보자. 65세, 70세, 75세 나이는 숫자라지만 은퇴 후 삶의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이제는 일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를 누려야 할 시기라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해도 좋고 조금만 해도 좋고 하고 싶은 만큼만 해도 좋은 삶. 그게 바로 은퇴 후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큰 부자 마인드 아닐까요? 오늘도 아침 커피 향을 즐기며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행복할 수 있구나. 앞서 이야기한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라는 은퇴 후 감성적인 부분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전문가 시각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을 다뤄볼게요. 은퇴 준비와 은퇴 후 생활에 실제로 도움되는 정보, 수치, 팁, 주의사항을 중심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은퇴 후 삶, 단순히 쉬는 것 이상의 준비가 필요해요. 은퇴라는 건 단순히 일을 멈추는 순간만을 뜻하지 않아요. 인생의 제2막을 어떻게 꾸려나갈지에 대한 계획이자 준비 과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재정, 건강, 그리고 시간 관리 세 가지가 균형 있게 맞아야 한다는 거죠. 1. 재정 관리 은퇴 후 가장 큰 걱정거리,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은퇴 후 생활비는 예상보다 올해 더 많이 필요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 내외 2023년 기준이고 65세에 은퇴한다면 적어도 18년 이상은 노후 생활을 책임져야 하죠. 예를 들어 월 200만 원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18년간 필요한 총액은 단순 계산으로도 200만 원 12개월 18년 약 4억 3천만 원입니다. 물론 연금, 국민연금, 개인저축, 투자, 수익 등으로 보충하겠지만 숫자가 크게 느껴지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어요. 4% 룰을 참고하세요. 미국 재정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은퇴 자금 인출 규칙인데요. 쉽게 말해 은퇴 자산의 4%를 매년 꺼냈으면 30년 이상 자산이 고갈되지 않는다는 가이드라인입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연간 생활비가 2,400만 원월 200만 원이면 최소 은퇴 자산은 2,400만 원 0.046억 원 정도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한국 상황에 맞춰 약간 변형할 수 있지만 안전한 인출률로 참고하면 좋습니다. 생활비는 꼭 세분화해서 계산하세요. 내가 한 달에 대략 얼마 쓴다가 아니라 고정비, 주거비, 보험, 공과금화, 변동비, 외식, 취미, 의료비 등을 나누어 꼼꼼하게 체크하는 게 필수입니다. 스마트폰 앱이나 가계부를 활용하면 편해요. 연금과 투자, 포트폴리오 점검하기.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그리고 은퇴 자산을 어떻게 배분할지 미리 상담받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은퇴 전에는 공격적인 투자 주식 비중 7,080%가 가능하지만 은퇴 후에는 안정성을 중시해 채권이나 예금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2. 건강관리 오래 놀려면 몸부터 챙겨야 한다. 은퇴 후 노는 시간은 길어지는데 건강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실제로 은퇴 후 활동 수준이 떨어지면서 대사증후군,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등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은 필수.
연 1회 정기검진을 챙기세요. 암, 심혈관 질환, 당뇨 등 초기 발견이 중요해요. 꾸준한 운동,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등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주 35회 30분 이상 꾸준히 하세요. 가장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입니다. 매일 5분이라도 하는 게 효과적이에요. 영양 관리,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골고루 섭취하되 고령일수록 단백질 섭취량이 중요해집니다. 하루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약 1.01 이지 수준입니다. 예를 들어 몸무게 60kg라면 6072지 정도를 목표로 하세요. 사회적 활동으로 정신 건강 챙기기. 은퇴 후 고립감과 우울감은 흔한 문제입니다. 지역사회 모임, 취미활동, 자원봉사 등을 통해 사람들과 꾸준히 교류하는 게 필요해요. 3. 시간 관리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감정의 함정에서 벗어나자. 막상 은퇴하면 시간이 너무 많아 멍해지는 경험을 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바로 퇴직 후 무기력증인데 전문가들은 이걸 막기 위해 루틴을 추천합니다. 일과 루틴 만들기. 최소한 하루 3가지 정도의 의미 있는 활동을 정해두세요. 아침 산책, 책 읽기, 손주 돌보기, 온라인 강의 듣기 등 무슨 활동이든 좋습니다. 목표 설정은 작게 자주. 거창한 목표보다는 오늘은 30분 걷기, 이번 주에 친구 1명 만나기처럼 작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워 성취감을 느끼는 게 중요해요. 새로운 취미 찾기. 은퇴 전에는 몰랐던 취미나 관심사를 찾아보세요. 그림, 글쓰기, 사진, 가드닝, 악기 연주 등은 정신 건강에 매우 긍정적입니다. 기술 활용 배우기. 요즘은 스마트폰, 인터넷, 유튜브, 줌 등을 잘 활용하면 집에서도 취미 모임, 교육 참여가 가능해요. IT 교육을 지원하는 지자체 프로그램도 많으니 적극 이용하는 걸 추천합니다. 현실적인 팁과 주의사항. 은퇴 후 첫 6개월이 가장 중요하다. 은퇴 후 바로 인생 리셋을 꿈꾸지만 막상 시간과 계획이 없으면 우울해질 수 있어요. 이 기간엔 매일 규칙적인 생활과 적절한 사회적 교류가 꼭 필요합니다. 소득 공백을 대비하라. 퇴직 전에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퇴직금, 연금저축, IRP 등을 꼼꼼히 체크하세요. 예상보다 소득이 적으면 적절한 재취업이나 알바, 프리랜서 활동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는 금물. 은퇴 후 한탕 투자로 재산을 크게 불리려는 시도는 위험합니다. 안전 자산 위주로 포트폴리오를 짜고 금융 상담을 자주 받는 게 좋아요. 부부 간 충분한 대화. 은퇴 후 부부 생활 패턴이 급변합니다. 서로의 생각과 계획을 충분히 나누고 갈등 발생 시 전문가, 상담도 고려해 보세요. 전문가가 추천하는 은퇴 준비 체크리스트. 은퇴 시점 예상 생활비 및 은퇴 자산 규모 파악.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예상 수령액 계산. 건강검진 및 운동 계획 수립. 하루 일과 루틴과 취미 목록 작성. 은퇴 후 사회적 활동 계획 세우기 봉사, 동호회 등. 부부 및 가족과 은퇴 생활 계획 공유 및 합의. 금융 상품 재검토 및 안전 자산 비중 확대. 기술 활용 능력 향상 위한 교육 프로그램 수강. 마무리하며. 은퇴 후 노는 삶은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에요.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뒷받침돼야 진짜 행복한 쉼이 완성됩니다. 우리가 흔히 노는 게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은퇴 후 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무계획한 노는 삶은 공허하고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야기한 재정, 건강, 시간 관리라는 3박자가 꼭 맞아야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자신의 은퇴 생활을 구체적으로 설계해 보세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해도 좋고 전문가 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현명한 선택입니다. 65세에 은퇴해보니 노는 게 이렇게 행복할 줄이야. 이 말이 여러분의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조금씩 준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